여보, 또 해? 응. 정확히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새벽 1번, 점심 1번, 그리고 가게 문 닫기 직전 1번. 남편은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고 저는 제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7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하루에 3번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 안희진 58세, 남편 61세, 결혼 7년째, 재혼이었습니다. 서로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녀는 각자 전 배우자가 키웠습니다. 남편은 특수용 적공입니다. 건설 현장, 조선소, 공장을 돌아다닙니다. 월 수입은 350만 원에서 480만 원 사이. 불규칙합니다. 저는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남편 명의지만 실제로 앉아 있는 건 저입니다. 매출은 월 600만 원 정도. 인건비 없이 혼자 돕니다. 가게 면적 19평, 진열대 4개, 창고 6평, 형광등 8개 중 2개는 깜빡입니다. 교체 안 한 지 3년. 계산대 옆 탁상시계는 5분 빠르게 맞춰뒀습니다. 손님은 대부분 단골입니다. 나사, 드릴날, 전선, 테이프, 공구. 하루 평균 15명에서 22명. 점심시간 12시 1시 사이 손님이 제일 없습니다. 그 시간 남편이 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엔 그냥 보고 싶어서 들른다고 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어. 현장 식당 있잖아요. 여보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고 창고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가게 뒤편에 붙어 있습니다. 문 하나로 연결돼 있고 안에는 재고, 박스와 공구함들이 쌓여 있습니다. 형광등 1개. 환기구 없고 여름엔 35도, 겨울엔 5도. 남편은 거기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와. 시간 없어.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곧 돌아온 팻말을 세우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남편이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손님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 빨리.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땀 냄새, 용접복에 밴 쇳가루 냄새. 창고 바닥은 차가운 콘크리트였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5분, 길면 8분. 남편은 숨을 몰아쉬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손을 씻고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12시 47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됐습니다. 현장이 가까운 날엔 거의 매일. 처음 1년은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12시 30분, 저녁 6시 40분 가게 정리 직전, 새벽 4시 20분 현장 나가기 전, 하루에 1번은 기본. 현장 일정이 비는 날엔 2번, 3번. 여보, 저 힘들어요. 아침부터 이러면. 남자는 원래 그래. 많이 하면 좋대. 그래도 너무 자주. 다른 데 가는 것보단 낫잖아.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전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바람 안 핍니다. 대신 저에게 요구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3년째 되던 해봉.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하혈이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50대 중반 여자였습니다. 과로하셨어요? 네. 부부관계 횟수가 너무 잦으면 이 나이엔 무리가 와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창고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좀. 왜? 아파? 네.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럼 누워 있어. 나 혼자 할게. 남편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끝냈습니다. 저는 창고 천장의 형광등을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8분 12초.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4년째. 저는 철물점 매출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7회.
일주일 12회, 한 달 48회, 1년 576회, 4년이면 2304회. 숫자로 보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견뎌왔구나. 몸이 무거웠습니다. 허리, 무릎, 골반. 58세 여자의 몸은 30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저녁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매일 열어야 했습니다. 셔터 소리, 형광등, 계산대, 창고. 반복. 전환점은 5년째 되던 해 가을에 왔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 옆 골목 세탁소 운영 중인 62세 김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혼자 가게 하시니까 그렇죠. 네 뭐. 저도 그랬어요. 15년 전에 김 사장님은 세탁 맡긴 작업복을 찾으러 자주 왔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재혼이에요. 전 남편은 술 먹고 손댔고 지금 남편은 다른 식으로 힘들게 했죠. 저는 손님이 없는 걸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5년 버티다가 6년 차에 말했어요. 이러면 저 죽어요라고. 남편이 화내더라고요. 그럼 헤어지자고. 근데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요, 헤어져요. 그래서요? 3일 동안 집 나갔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김 사장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한계 오면 말하세요. 안 그러면 몸이 먼저 무너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까? 6년째 겨울, 새벽 4시 15분,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지금요? 응. 현장 5시 반에 나가야 돼.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고로 가는 게 아니라 안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6분. 끝나고 남편은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나? 그날 오전 11시 가게에 김 사장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벽에 119 불렀어요. 네. 왜요? 세탁소 보일러 터졌어요. 새벽 4시쯤 혼자 정리하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갔다 왔어요. 혈압 180 넘었대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관리 안 하면 쓰러져요라고. 김 사장님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이제 못해. 가게 정리하고 쉴 거야. 뭐래요? 처음엔 화내더니 나중엔 조용해지더라고요. 알았어. 천천히 하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해야 하나? 그날 저녁 6시 50분. 남편이 가게로 왔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네. 응. 약은 없어. 남편은 창고 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요. 왜? 몸이 안 좋아요. 새벽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자주 그러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도 나이 들었어. 근데 나는 괜찮은데. 남자랑 여자는 달라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한 뒤에 정적을 견뎠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또 새벽에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저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미안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현장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뒤로 남편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던 관계가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먼저 괜찮다고 말했을 때만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하지만 셋째 주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12월 셋째 주. 남편은 저녁 7시에 귀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창고로 가자고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현장 힘드셨어요? 응.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안방 쪽을 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0분에 잠든 남편.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은 4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를 깨웠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혼자 씻고 현장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안 깨우네. 안도와 동시에 묘한 불안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피곤하다며 일찍 잤습니다. 새벽엔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가게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현장 식당. 요즘 바쁘세요? 응, 좀.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작업복을 세탁하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쇳가루, 땀, 기름.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냄새가 섞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12월 마지막 주. 남편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예전엔 거실 탁자 위에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전화가 오면 안방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와서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현장 팀장. 이 시간에요? 내일 일정 확인하는 거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저녁 8시 이후 전화 횟수 일주일에 56회. 화장실 통화 시간 평균 47분. 표정 변화 없음. 1월 첫째 주. 저는 세탁소 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김 사장님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엔 매일 저한테 뭐랄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전화도 자꾸 받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김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확인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한번 거리두기 시작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화가 나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일 수도 있고. 김 사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확인 안 하고 혼자 의심만 하면 사장님만 병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세요.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1월 둘째 주. 남편은 목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야근. 저녁은요? 먹었어. 남편은 씻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작업복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2장. 편의점 커피 1,500원. 주유소 4만 원.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월 셋째 주 토요일. 남편이 오전 9시에 나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자재 사러. 몇 시에 오세요? 점심쯤. 하지만 남편은 오후 3시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철물점 자재가 아니라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맥주 6캔. 자재는요? 다음에 사기로 했어. 남편은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61세.
허리 굽은 남자. 6시간 동안 뭘 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저한테 지쳐서 멀어진 걸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확인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뒤를 밟거나 추궁하거나.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1월 넷째 주 수요일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요? 같이 외식이나 할까 해서.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3주 만에 먼저 건넨 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래. 토요일 저녁에 나갈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불안과 기대가 섞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희는 집 근처 한식당에 갔습니다. 남편은 제육볶음을 시켰고 저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장 어때요? 그냥 그래. 힘들지. 여보는? 저도 그냥 그래요. 침묵. 밥을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불안한 거구나.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요? 요즘 너무 바빴어. 신경 못 써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먹으니까 피곤해. 예전처럼 안 돼. 근데 그게 내 탓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여자는 없는 걸까? 아니면 있는데 정리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제 착각이었던 걸까?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괜찮아? 네. 관계는 짧았습니다. 5분 정도.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남편은 바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인가? 확인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몸은 편했습니다. 의심하며 사는 것보다 모른 척하는 게 나았습니다. 2월 첫째 주,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자주 받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면 충분했으니까요. 김 사장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좀 어때요? 그냥 살아요. 확인은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견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견딜만 하면 되는 거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창고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7회에서 일주일에 2, 3회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괜찮다고 말했을 때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주째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솔직히 나도 몰랐어. 내가 힘든 줄. 그냥 부부니까 당연한 줄 알았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61세, 용적공, 허리 굽은 남자.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젠 말할게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은 7년째. 철물점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셔터 소리, 형광등, 계산대. 하지만 창고는 이제 정말 창고입니다. 재고 정리하는 공간.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릅니다. 그것도 제가 괜찮을 때.
매출은 그대로. 월 600만 원.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허리 통증 빈도 주 5회 주 2회. 수면 시간 5시간 6시간 반. 병원 방문 횟수 월 3회 월 1회. 숫자로 보면 삶이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요즘도 가끔 들립니다. 사장님, 요즘 낫네요? 네. 좀. 다행이다. 저도 요즘 괜찮아요. 가게 줄이고 나니까. 저희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압니다. 58세. 철물점 사장. 재혼 7년 차. 저는 여전히 이 골목에서 셔터를 올립니다. 오전 7시 20분. 차가운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엽니다. 달라진 건 하나.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